자, 북한은 현재까지 ICBM을 정상각도 발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자, 미사일을 발사했죠. 요 화염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바퀴 밑에 안쪽까지 화염이 타고 들어와 있어요. 완전히 바퀴는 녹아버리게 되겠죠. 이 차가 나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술적 한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주의 주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또 시진핑 방중에서 뜨거운 감자가 김주혜였습니다. 자, 과연 김주혜가 이번 시진핑 이 방중 과정에 얼굴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11월에 김주혜가 2013년생 나온 이후로 뻔질나게 아마 공식 비공식 100번도 넘을 겁니다. 지난해 9월에는 베이징 자기 아빠랑 베이징 방문하는데도 같이 갔었죠. 그러니까 과연 김주혜가 이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 노동신문입니다. 자, 보면 평양 순안공항인데 이건 펑리위안 여사네요. 펑리위안 시진핑 부인. 이건 리설주죠. 이건 김정은이고 시진핑입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주에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항 영접이고 요거는 연애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는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살짝 봤더니 아무리 봐도 지금 눈 씻고 봐도 주에는 없습니다. 주에는. 자,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나게 아빠 따라다녔던 베이징까지 따라갔던 김주혜가 왜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이거든요. 지난해 9월인데 요거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을 때입니다. 자, 이거 노동신문 1면이에요. 1면. 이거는 9월 3일 날 나왔는데 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베이징에 도착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요거 주혜입니다. 요거 주혜예요. 김주혜. 여기 지금 그 서열 10위권 이내에 있는 인물이 영접을 하는데 지금 주혜가 딱 내려가죠. 이건 최선이네요. 자, 보세요. 김정은 나왔죠. 김정은이 제일 처음 내렸고 최선희가 강렬로서는 외무상이니까 그 사이에 최선희보다 주혜가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나 후계자 데리고 왔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주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최선희는 뒤에 있잖아요. 주혜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빠 따라왔는데 공식 수행원이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영접을 하는 자리 옆에 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최선희가 와 있어야지. 이 얘기는 내가 후계자 데리고 왔어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은 노동신문에만 실렸습니다. 중국 신문에는 주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제 베이징인데 주혜 보이죠? 바로 정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정은이. 그리고 정은이 바로 뒤에 지금 영접하고 이제 중국 측 영접 인사가 지금 중국 측 영접하는 주요 인사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인사하는데 지금 주혜가 바로 뒤에 따라오잖아요. 최선이나 아니면은 주요한 북한의 간부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주혜가 뒤를 따르고 있어요. 주혜가. 이 얘기는 뭐냐? 여기도 주혜가 최선희는 뒤에 있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후계자를 데리고 왔어라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김주혜는 이 이후로 지금 나오는 사진들도 중국 신문에는 김주혜는 안 나오고요. 자, 이 다음부터 김주혜는 어디까지? 요건 이제 베이징 대사관입니다. 자, 아빠 차 내리는데 주혜 따라 내리죠? 요거 중국 대사관, 이거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김정은이 머물렀거든요. 왜냐? 호텔은 지금 푸틴한테 뺏겼거든요. 1급 호텔은 영빈관은. 그러니까 김정은은 푸틴한테 밀려나서 북한 대사관에 있는데 지금 북한 대사관이에요. 이것도 노동신문에만 나옵니다. 북한에는 안 나옵니다. 이 다음부터 김주혜는 방콕, 베이징 대사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고 모든 행사에 공식 행사에 얼굴을 디밀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김주혜가 이제 평양에 내렸을 때 또다시 이제 튀어나옵니다. 아빠 바로 뒤에.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제가 텔레비 출연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중국 공개 행사는 중국이 막았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후계자로서의 국제 행사 무대에 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에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선희보다 더 앞장서서 김정은과 바로 붙어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후계자라는 얘기죠. 최선희에 앞서는. 그러니까 베이징에 데리고 가서 국제사회의 얼굴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중국의 공식적 행사에 김주애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막았다. 왜냐? 지금 구구절이라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대형 행사인데 여기에 김주애가天安門 성묘회도 지금 가운데 시진핑, 우푸틴 좌정원이거든요. 거기에 김주애가 올라가면 카메라가 어디로 가죠? 다 김주애로 갑니다. 시진핑이나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김주애 후계자 전 세계 카메라가 김주애로 가죠. 그럼 시선이 분산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은 권력 세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지? 왜냐? 중국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마오쩌둥 부인이 장칭이죠.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이 사실은 마오쩌둥 주변에서 문화혁명을 비롯해서 중국의 비극적인 근대사의 한 주역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역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 장칭은.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장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덩샤오핑이 오늘날 부동, 키도 작은 양반이죠. 그 양반. 이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이 덩샤오핑이 이 4인방을 제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 가족관계 권력세에서 묘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 세습을 하는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걸 베이징에 왔는데 공식적으로 행보를 하는 걸 봐준다? 봐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데리고 가는 건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나 의전이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행보는 안 된다라고 중국이 명확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또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느냐, 방콕까지, 여기까지. 그러나 이 사진은 노동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노동신문에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 동지가 베이징에 갔네. 중국 최고위직에 영접을 받고 있네. 국제 무대에 인사를 했네. 라고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안방을 벗어난 거죠. 엄밀히 보면. 안방을 벗어났대. 그러나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담장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상황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것도 이제 돌아오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다 북한의 노동신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번에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무대에 세우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맨 앞에 보면 리설주는 나왔죠. 리설주는. 그동안 리설주는 안 나왔어도 리설주는 거의 모습을 안 보였어도 김주애는 끊임없이 모습을 보였거든요. 엄마는 보조적이었고 김주애가 바로 주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엄마가 주 역할을 하고 김주애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이번에 이 그림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의 아픈 블랙 코미디죠. 그렇게까지 후계자로 빵빠레 치고 빵빠레 울리고 매일매일 데리고 다녔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진핑 앞에서는 인사를 못 시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시진핑 중국이 김주애의 등장을 극도로 막았을 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 방중 얘기를 했고요. 자, 북한의 핵 위협 여기 오늘은 길게는 좀 오늘 평소보다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핵 위협 얘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지금 김정은의 군사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북국경 최전선 부대 강화해라.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우리는 비핵화 안 할 거야. 핵보유 헌법상 의무야. 라고 김성희죠. 김성 유엔 주자 대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타격할 능력이 있다. 북핵 위협은 끊임없이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에 지금 계속해서 이 농축우라늄 시설도 보여줬고요. 핵무장 계속 하겠다고 떠들고 있고 핵물질도 기하급수로 늘리라고 그랬고 지금 미 국방부 차관은 이게 4월 말이니까 약 한 달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다라고까지 규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북한의 핵 능력이 과연 그런지 좀 볼까요? 이것도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아직은 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판단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제가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화성 11 이때 김주혜 나올 때거든요. 김주혜 나올 때인데 여기 화성 17형 ICBM 무지하게 크죠? 이 바퀴가 무려 11개입니다. 11개. 거의 세계 최대급 액체 로켓인데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 숫자 보이세요? 이게 321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321인데 여기 김주혜죠. 여기 김주혜가 처음 나올 때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321이라고 써 있죠. 차대에. 이 발사대를 세워서 지금 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북한의 기술적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볼까요? 제가 321이라고 그랬어요. 321. 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화성 17형 쏘고 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요 발사대에 영웅총을 내립니다. 참 웃기죠. 차량에 영웅총을 내려요. 자, 화성 17호 발사 차량 321호에 공화국 영웅치로 금별 메달 국기훈장 제1급 수여 조선중앙통신 2011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321이라는 숫자 잘 보시라고. 321이 쐈는데 지금 321이 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기 322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 321에게 영웅칭호 메달을 줬는데 왜 차량은 322올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321이에요. 여기 321이고 쐈어요. 그리고 지금 금별 메달 수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 요 시커먼 건 주해고 김정은이거든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최근면회 상위원회 정령 불패 핵강국 위용을 어쩌고저쩌고 떨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대차 제321호잖아요. 여기 322잖아요. 321호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 때 대하여. 여기 이제 북한 신문을 잘 보면 이런 재밌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322호인데 왜 321호일까요? 짜잔 하면은 제가 또 그 비밀을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트랜스포터 일렉터 론처라고 이동식 발사되고 이 미사일을 세워서 쏘거든요. 자, 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미사일을 발사했죠. 요 화염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우주 로켓이니까. 저 화염이 어떻게 되죠? 퍼지죠? 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화염이 어디까지 와 있죠? 요 11개에 해당하는 바퀴 밑에 안쪽까지 화염이 타고 들어와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내가 찾아낸 건데요. 아니 우주 로켓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화염이 타이어하고 고무잖아요. 고무 밑을 뚫고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이 화염 바퀴 밑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그렇죠. 지금 이게 완전히 완전히 이 차 밑에 하부가 완전히 그 바퀴는 녹아버리게 되겠죠. 에이, 순간 아니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다른 각도에서 본 거거든요. 자, 화성 17형을 쐈거든요. 저 뒤에 화염이 나가죠. 여기 바퀴예요, 지금. 처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니까 화염이 바퀴 밑으로 어떻게 돼요? 차대 밑으로 나오고 있죠? 요 사진을 볼까요? 또 올라가니까 요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밑에 ICBM형 연료가 불타가지고 밑으로 쭉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차가 나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술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바로 북한은 근데 이렇게도 뻔뻔스러워요. 320 여기 일면인데 321호로 세워놓고 나서 322호에 사진을 찍어요. 이게 북한이에요. 가장 돈 많은 나라입니다. 이 이동식 발사대 이게 보통 수백억 원 이상 하거든요. 한 번 쓰면 바꾼다는 얘기죠. 자, 지금 미국이 얘기했잖아요. 북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할 능력이 있다라고. 미국은 그때마다 말을 바꿔요. 필요하면 왜? 지금은 트럼프가 골든돔, 미국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외부의 ICBM 위협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은 현재까지 이 능력입니다. 미 본토 타격 능력 없습니다. 왜냐? 이 ICBM을 정상 각도로 포물선으로 이렇게 발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각 발사 위로 올라갔다 뚝 떨어뜨려 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탄두 재진입. 이게 그러니까 ICBM을 쏘면 대기권 밖으로 미니트맨 2 같은 경우는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고도 1100k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ICBM을 이렇게밖에 발사 안 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6,500km까지 올라갔어요. 미니트맨은 1,100km 정도 올라가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6,500까지. 그러니까 우리 높이 올라갔지 떨어져. 이게 더 힘들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북한의 말이고 ICBM은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재진입하는 이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아니 외야수가 홈으로 던져서 포수로 던져야 되는데 항상 하늘 높이만 던지면은 그게 실력이 되나요? ICBM을 정각 발사, 정상각도 발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모르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CBM을 쏘면 이 1단, 2단, 3단 로켓은 다 떨어지고 외부에는 탄두만 날아갑니다. 탄두만 날아가고 이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할 때는 탄두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천문학적인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열을 극복을 하고 목표물을 타격을 해야만 되는데 북한은 이 탄두 재진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상각도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 힘들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ICBM 정각발사 탄두 재진입 오늘 기술적 한계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하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오늘 시진핑 주석 방북 과정 요모조모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좀 북한의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 또 북한의 핵능력 과장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ICBM 기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서 북한의 기술적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북한의 핵능력 짧게 기술적 한계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